네, 이 시간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셨죠? 지난주 세금 보고 완전히 또 마감되고 해서. 네, 항상 뭐 매년 겪는 거긴 하지만 네. 좀 그 마지막에 쫓긴 걸 좀 피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네. 자, 2019년은 뭐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제 최종 마감이 끝났으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2019년은 팬데믹이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네네. 소득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고 또 2020년에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 또는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네. 2020년에 와서. 그런데 그것이 happen to be 그 세금을 납부할 시기에 그래가지고 사실 그 소득이 좀 많이 2019년에 있었던 분들은 세금 납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고요. 그럼 뭐 소득 내용으로는 이제 부동산 그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재미를 많이 보셨고 또 스탁 시장도 되게 좋아서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도 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2018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약간 좀 성장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2019년도 소득세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은 그래도 2018년보다는 조금 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한 걸 올해 다 까먹었잖아요, 저희.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2020년도에 그 초기부터 지금 그 팬데믹으로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이제 3월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년 말까지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그 지금 영업 활동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네. 2020년도에 소득세 내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뭐 수입이 있어야지 세금을 내든지 먹고 살든지 하죠. 네. 수입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소득이 발생됐을 때 그때 예납세금이라고 해서 네.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납부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속세 부담이 큰 그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세가 오히려 더 돌려받으실 수도 있죠. 넉넉히 떼어주셨으면.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것은 이제 비슷하게 네네. 그냥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제 세금을 예납을 좀 많이 해놔 가지고 2020년도로 캐리오버를 시키려고 했던 분들이 아예 리펀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신 그런 예들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9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미리 예납하신 분들은 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부담이 좀 작았지만 예납을 좀 밀어놨던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아주 이번에 세금 내시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20년은 정말 뭐 유례 없이 어려웠던 한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 세금 보고를 좀 미리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좀 미리미리 떼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거마저도 뗄 형편이 안 돼서 이제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벌써 2020년은 다 도둑 맞은 세월처럼 이 마지막 분기에 지금 저희가 접어드는 상황이잖아요. 네. 10월도 이제 뭐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2021년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이 끝나게 되면. 그렇죠. 근데 뭐 실직자 엄청나게 많았고 실업수당이 아니면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즈니스가 폐업 또는 뭐 지금 일시적으로 잠정 중단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지금 뭐 일반적인 사업자를 비롯해서 또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내년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면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도 텍스조차도 내기 어려웠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2020년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2019년도에 세금을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지만 2020년도에 납부할 형편이 안 되셨던 분들은 인스톨먼트 페이먼이라 해서 할부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신청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세금 납부할 수가 없어서 소득세 신고서만 보내고 그리고 세금을 못 납부하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그런 가운데 2020년 소득세 신고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다가오거든요. 예. 그런데 2020년도는 예년과 달리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이 있었죠. 첫째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비즈니스의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스티뮬러스 책이라는 것도 있었고 실업수당을 받은 게 있었고 또 PPP 받은 게 있었고 그래서 예년과 달리 2020년 소득세 신고는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2020년도에 손실이 많이 예상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템포럴리 어떤 규정이 생겼냐면 2019년, 2018년, 2017년에 이익이 생겨서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2020년 손실을 캐리백 해가지고서 네. 캐리백이라는 건 이제 뒤로 돌려서 계산해서 그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리펀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그 예납세금, 그러니까 예납세금이라는 건 2020년 당해년도 소득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2019년도에 소득이 많았다 2020년도에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또는 전이었거나. 또 늘었거나 네. 어느 쪽이든 예납세금을 지금은 리뷰를 해봐야 될 때라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많이 예상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세금을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예납세금을 납부하실 필요 없으실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또 경기가 괜찮은 분들도 계세요. 의외로 뜻밖의 그냥 비즈니스가 몰려가지고 더 잘 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년보다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예납세금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뭐 코로나가 왔니 갔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 연말이 돼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야 될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티뮬러스 책 그 1,200달러하고 부양가족에 대해서 500달러씩 받으신 것은 소득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세금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은 실업수당은 과세 소득이에요. 그래서 네. 급료 받은 것처럼 급여를 받으셨던 것처럼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는 세금을 나는 미리 떼고 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나는 그냥 다 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세금 미리 떼신 분들은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그만큼 부담이 좀 덜 하실 거고 세금을 안 내신 분들은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안 나오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예상이 될 때는 지금부터 받는 실업수당의 일부를 조금 저축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래도 관심이 또 많고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PPP 융자인데요. PPP 융자금은 받고서 forgiveness, 탕감을 받게 되면 네네. 사실은 그 탕감 받은 것만큼을 소득으로 간주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소득으로 인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PPP 융자금을 받아서 비용으로 지출한 거는 공제로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PPP 탕감 받은 금액만큼은 소득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계산상 편안하세요.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의 PPP 융자금을 받았다면 그 10만 달러만큼 내가 인컴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인 AICPA하고 그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여러 의원들 그리고 이제 그 압력 단체들 비즈니스 단체들이 그거 아예 탕감을 해줘야지 그거 소득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거 지금 그 어려운 스몰 비즈니스에 부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세금이 적어도 뭐 15%에서 20% 이상 이렇게 지금 부담을 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세금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산해서 에스티메이트 텍스 즉 예납세금을 계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고 2020년 텍스 플래닝에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든 간에 내년 4월 15일 이전에 또는 3월 15일 이전에 그 PPP 융자금에 대해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현재의 국세청 포지션에서 이것이 바뀌어진다면 그런다면은 이제 그 에스티메이트 텍스 그 세금 내야 되는 플랜 자체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뉴스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만 오늘 이 순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이제 기준을 생각하시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PP 지원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올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로 생각을 하시고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하시던지 내년 텍스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2차 경기 부양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참 이게 공화민주양당의 이 줄다리기가 심해지다 보니까 금방 내일 모레 타결이 될 것 같다가도 갑자기 무산됐다 그러고 네. 일주일 후에 될 것 같다가도 여태까지 지금 쭉 질질 끌어왔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지금 저희 선거가
거의 보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 지금 아주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곧 될 것 같다. 네. 다음 달 초는 될 것 같다. 중순 말 이러다가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 양치기 소년 됐어요. 사실 뭐 우리들이 뭐 이상한 뉴스를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워싱턴 정가가 지금 상황이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과거에 이렇게 흘러온 건 우선 놔두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아시다시피 2조 2천억 달러를 지금 하원을 패스해 놓고 있고 네. 공화당에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뭐 1조 1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뭐 6천억에서 1조 8천억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한 2조 아까 그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조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결정될 것 같은데 더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날 상원에서 2차 PPP 의결을 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스키니 그 스티뮬러스 그 비를 또 그 투표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상원을 패스할 수는 있어요. 뭐 패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원을 패스할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여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도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백악관이 1조 8천억 달러 올려놨는데 무슨 또 상원에서 투표를 또 왜 해?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민주당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피스밀 형태로 해서 조각조각 그냥 사안별로 그렇게 투표를 한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다 한꺼번에 같이 하자 이런 걸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 2조 2천억 달러에 대한 그 결정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주 일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그 48시간 내에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11월 3일 일렉션 전에는 안 된다. 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뭐 백악관하고 민주당하고 어떻게 지금 의논을 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차 경제 지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티뮬러스 책 1,200달러 그다음에 실업수당 그리고 PPP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네. 왜냐하면 2조 2천억 달러가 케어스 액트가 통과됐을 때 그것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공화당에서 1조 2천억을 내면서 스티뮬러스도 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이 조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 다시 올라와서 1조 8천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두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연말이 내일 모레로 지금 다가왔는데 지금 결정을 해도 빨리 받는 사람들은 11월 달에 받겠지만 네. 자칫하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민주공화 양당이 대선과 여러 가지 선거가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이 지금 뭐 쉽지 않은 입장에들 있지만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땡스기빙 전에는 많은 국민들이 받아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도 많이 하고. 예. 네, 지금 뭐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더 큰 문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그 렌트 문제, 그렇죠. 렌트 납부 문제, 그리고 지금 실직자가 아직도 2천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실직자가 있고 결국은 그런 실직자의 그 소비 둔화로 인해서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제 전문가들 일부 중에서는 지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경제 위기가 또 한 번 오면 큰일일 텐데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혼돈스러운 거는 자,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나 집값이 하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같이 눈에 보여야 되고 주식시장도 좀 어렵다든지 이런 것이 같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주식시장 중에서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아직도 그 활발하게 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나스닥은 괜찮은 편이고 부동산도 지금 호황세 아닙니까? 네, 사실? 부동산도 지금 뭐 완전히 그 셀러 마켓이 돼서 네. 그 매물이 나오면은 그 두세 명의 바이어들이 붙어가지고 가격이 돈을 올라서 얹어주고 사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예, 예.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뭐 이자율이 낮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뭐 이제 그 주거 환경들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리모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주거지의 활동 영역이 더 커져서 집을 자꾸만 이사해야 되는 또 그리고 시내에서 출퇴근하느냐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 가격으로는 차라리 외곽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렌트페이만 비교해 봤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물론 요소들이 있어요. 경제라는 게 어느 하나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서 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경기가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실업자들이 4천만 명에서 2천만 명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2천만 명이 넘는 많은 실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2,500만 명 되죠. 네, 2,5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실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보면 레스토랑, 여행업 이런 데가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못한 지가 6개월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금방 한두 달 만에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본인들의 그 파이낸셜 플래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계획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1차 저희가 경제지원책의 혜택을 받을 때는요. 2018년 또는 2019년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2차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이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까? 네, 아직 그 이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예측하고 있는 것은 2019년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1차는 처음에 2018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2019년도 고려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가장 최근에 파이낸셜 그 포지션을 그분들의 파이낸셜 그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서 2019년 또는 2018년을 반영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2차가 예정보다 상당히 많이 늦어져 가지고 2019년 소득세 신고가 거의 다 끝났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2019년에 소득세 신고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non-filer를 통해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제로라도 리턴을 해야 되는데 제로라도 리턴을 할 때 꼭 넣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은행 정보예요. 네, 그래서 1차 때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네. 처음에 그 환불을 신청했던 사람들은 그 은행 정보를 넣었던 분들은 바로바로 받았지만 그런 것이 없었던 분들은 아주 받는데 애를 먹었고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직도 1차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지금 국세청에서도 여러 번 발표를 했고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2주 내에는 다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라는 것은 자기네가 보내줄 수 있는 금액을 다 보내주겠다는 거지. 여전히 은행 정보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수표로나 데비카드로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9년 소득세 기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2019년 소득세 신고가 없고 2018년 소득세 신고 있는 사람이 2018년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도 할 수도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정확한 그 자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거야. 2019년에 소득이 없어서 세금 신고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2차 경제 그 지원책이 나오더라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non-filer, 네. IRS 웹사이트 들어서 그런 분들 지금 소득세 신고를 이제부터 할까 말까 하는 분들이 없고 네. 이제는 뭐 했던지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 안 했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IRS 웹사이트에 가서 non-filer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기 소셜 시큐리티 번호하고 메리탈 스테러스, 부양가족 여부 이런 기본적인 인포메이션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꼭 넣고 은행 정보를 넣어놔야 2차가 나올 때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참 좋은 정보 주셔서 지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2019년에 세금 보고를 못 하신 분들 나는 어떻게 받나 이제 못 받나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non-filer에 들어가신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시면 또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차제 혹시 본인은 아닌데 네네. 본인의 부모님이라든지 친척이나 아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신데
인터넷 잘 사용하지 못하시고 인터넷 액세스가 어려우시고 또는 네. 영어에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쭤보고 그분들을 좀 미리미리 도와주시면 그분들도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SSA를 받거나 SSI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은행 구자로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하실 게 없어요. 네. 글로 딱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금 보고를 하실 게 없어서 못 하셨던 분은 non-filer로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 생계비 보조 SSI나 SSA 여러분들 그 소셜 은퇴연금 받으시는 분들 은행 계좌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쪽으로 알아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것조차도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네. non-filer 가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non-filer 가서 꼭 인포메이션을 넣어놔야 차질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실업수당 신청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 모실 때마다 엄청나게 실업수당과 관련된 질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저희가 또 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잠깐 또 중단이 됐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가 또 조금 비즈니스가 괜찮아지셔서 잠시 또 일을 하러 나가셔서 이제 페이로를 좀 받으셨다가 또 다시 일을 못하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그런 분들도 많이 네. 계시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어떤 착오 중에 하나가 이거를 주정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내가 잠깐 그 일을 했다는 거를 누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면서 예를 들어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그 셀프 인플로이드 이런 분들이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다가 PPP도 받아서 네네. 이거 PPP도 받고 실업수당 받으면 이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질문이 많이 있으십니다. 우선 첫 번째 직장생활 하신 분들께서 지난번에 잠시 그 스테이 앳 홈에서 풀려가지고 일을 했다가 다시 또 일을 중단된 그런 분들 중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미처 서티파이 할 때 그걸 챙기지 못하였어요.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그것을 기록을 해서 주정부에 리포트를 해서 정정해야 될 것은 정정해서 받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 주정부에 전화 연락도 힘들고 네. 그리고 이제 서티파이드 하려고 다음에 또 그 서신이 오는 거 보면 그걸 기입하는 한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땐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정부에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이만큼을 실업수당을 더 내세요. 그러니까 반환하세요. 그럼 반환하시면 되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되고 또 내가 받는 실업수당의 일부를 차감해서 오면 차감하는 대로 받으시면 돼요. 네. 그것이 더 빠르고 편안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뭐 속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수였는데 그것을 정정하기가 지금 현 상태로는 좀 어려우니까 이럴 때 기다리시면 되겠고. 근데 대표님 지금 내가 만약에 더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리펀을 해라. 내놔라 더 가져간 걸 그럼 뭐 돌려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받고 있는 실업수당에서 이제 그 더 받은 금액만큼을 차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액션 없이 이야기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죠. 혹시 내가 이게 범죄 기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몇 년 후에 이게 뭐 페널티가 많이 붙어서 나한테 다시 이거를 리펀을 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런 예.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정부 연락하고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만약에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Certified하고 letter를 보낼 때 거기에다가 메모를 쓰세요.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다는 걸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고 그걸 사진 하나 딱 찍어두세요. 그러고서 이제 보내세요. 그러면 그게 대부분 컴퓨터로 처리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별로 영향을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뭐 페널티가 붙는다든지 이럴 때는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줘서 페널티를 웨이브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급여를 받았지만 내가 리포트를 안 했을 때는 인플로이어리 보고를 이미 했습니다. 페이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PPP 혜택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주정부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받은 만큼 실업수당
실업수당에서 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돼요. 이런 예. 과정이 필요하니까 주정부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질문으로 이제 PPP를 받으셨고 동시에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 둘 다 받으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PPP를 받았으니까 이런 분들도 역시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정정하는 과정이 우선 본인이 계산할 수도 없고 그걸 알려준다고 한들 답변 받으려면 언제 받을지도 모를 거고 네. 그 다음에 PPP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EDD에서 갖고 있질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EDD에서 찾아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기가 아니라면 좀 기다리셨다가 EDD에서 정산을 할 때 그때 정산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고 네. 연락이 안 오면 그냥 뭐 넘어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일종의 지금은 재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칙대로 다 하고 싶어도 어떤 건 원칙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또 그 보낸 메일에다가 첨언을 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그 페널티가 생기게 되면 그걸 또 외우받을 수 있으니까. 네, 내가 네. 이런 노력을 네. 기울였다.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어떤 노력을 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력이 reasonable 했을 때는 페널티도 웨이브해주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재난 상황이고 또 실제로 EDD나 또는 주정부에 이런 일로 전화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상당히 연결이 힘들고 네. 또 이런 것을 또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도움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선책 또는 차차선책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훗날 혹시 불편한 일을 당하셨을 때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메릴랜드 사시는 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네. 예. 이웃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5주 전에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한 데 들어가서 보면 그린 칼라로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떤 스테이러스인지 궁금하시다고 연락을 뭐 주셨어요. 제가 메릴랜드 스테이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5주나 됐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는 좀 힘이 드시더라도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전화를 해서 계속 기다려서라도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5주 동안 됐는데도 일반적으로 뭐 딱 메릴랜드 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주도 마찬가지인데 주정부에 그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주정부에서 베리피케이션이 안 돼서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것을 사람이 하는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에서 안병찬이 딱 맞아야 되고 소셜 번호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게 다 매칭이 되면 바로 그 프로세싱이 되는데 컴퓨터가 이런 것이 뭐가 하나 안 맞으면 튕겨져 나와요. 그건 아시다시피 이 실업수당에 대한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메릴랜드 주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수록 그런 것이 더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베리피케이션하는 그 절차를 밟는 게 좋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서신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시는 것이 힘이 드시더라도 그것이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내심을 좀 가지셔야겠군요. 네. 보통 실업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부터 얼마 정도 있다가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님? 그게 지금은 워크로드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한 4주에서 늦어도 6주 안에는 받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 정도면 받아야 네, 되는데 네. 빨리 받은 경우는 그 정도면 받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주, 6주 뭐 심지어는 뭐 2, 3개월 지나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다 홀드된 거예요. 네. Some reason. 그것이 이제 우리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 이름 같은 병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병찬안 네네. 풀 네임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병 C 이니셜 쓰고 AHN 쓰는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한인들은 라스트 네임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리피케이션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또 미국 사람이나 이게 유럽 사람들은 라스트네임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네. 퍼스트네임은 마이크 똑같아도 라스트네임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라스트네임하고 퍼스트네임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도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제 베리피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빠른 방법은 전화, 그다음에 동시에 이메일도
이메일 어카운트가 오픈되어 있으면 이메일도 보내시고 서신도 보내시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최대한의 컨택을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가장 나쁜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네, 거. 예. 액팅을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지금 나쁜 거라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방법이라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건 다 트라이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차 그 경기부양지원금이죠. 스티뮬러스 책 $1,200를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 텍스 보고는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런 분들은 이미 국세청에서 여러 번 발표를 했고 900만 명의 서신도 보내고 그랬는데 뭐 보냈는데 그 우편이 로스트됐을 수도 있고요. 하나는 IRS에서 계속 이 사람은 납세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처럼 베리피케이션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컨펌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역시 IRS에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IRS에 연락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IRS에서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네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IRS에 연락을 해서 IRS랑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봐서 그 원인을 없애줘야 그걸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2020년 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그 폼에 요 크레딧을 신청하는 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을 받은 사람은 이제 크레딧을 못 받고 안 받은 사람은 그 크레딧을 $1,200면 $1,200, 뭐 패밀리가 있으면 뭐 $2,400나 또 플러스 알파 이것을 금액을 넣어서 자기가 리펀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좀 번거롭지만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본인이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워낙 많은 사람에게 그런 그 지출이 이루어지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일종의 버그 같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고스럽지 않은 그런 노력을 본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정부기관에 연락을 하면 7, 8군데, 적게는 6, 7군데에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번 전화를 해서 한 7군데를 돌려서 한 40분 만에 해결한 적이 있어서 네. 여러 번 전화하신 분들의 심정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40분이면 아주 빨리 된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풀타임 일한다 생각하시고 전화기를 붙들고 어떻게든지 연결하셔가지고 통화를 하셔서 본인의 그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일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PPP tan감 신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청식이 지금 다가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PPP 벌써 받은 것이 4월 달부터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24주를 계산해도 9월 말 10월 말이면 이제 다들 그 탕감 계산하는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신청들을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데 신청하는 것은 이제 탕감 기간 지난 24일 그러니까 24주 지난 이후로부터 해서 뭐 10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탕감 신청 자체는 상환 기간 안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그 6월 5일 날 세법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6월 5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 8주 또는 24주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그 이외의 분들은 24주로 선택하셔서 계산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하는 양식을 잘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청 폼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양식이 있는데. 신청하는 그 양식은 이제 둘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SBA에서 제공한 양식, 다른 하나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양식. 아시다시피 PPP는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탕감 신청도 은행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은행 자체 내에서 탕감 신청과 관련돼서 필요한 양식을 별도로 비치해서 그걸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은행에 따라 다르니까 은행에 문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SBA에서 요구한 서류는 3가지인데 3508 폼이라는 게 있고 3508 EG라는 폼이 있고 3508S라는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셀프 임플로이드 종업원들이 없었던 분들은 3508S가 주로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50,000 이하의 PPP 융자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3508S를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3508S가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3508
3508EG를 쓰셔야 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3508 폼을 작성해서 보고하시면 되는데 네. 이 폼도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복잡했는데 이 폼도 많이 간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폼 중에서 본인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적절한 폼을 선택해서 준비해서 은행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PPP하고 실업수당 관련해서 또 질문이 하나 카톡으로 들어왔는데요. PPP는 6,300달러를 받으셨대요. 네. 그리고 식당을 현재 오픈하고 계시는데 실업수당도 함께 받고 계시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클로즈를 했다가 6월 15일부터 오픈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래요. 손님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네. 현재 실업수당을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건지를 일단 여쭙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 이제 비즈니스 식당을 운영을 하시면서 6,300달러 PPP를 받는 동안만 돈을 받았다고 서리파이드를 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실업인 상태로 해서 신청하시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요령을 사실 일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계속 서리파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안 받은 거로. 그래 놓고 24주가 다 지났는데 내가 보니까 PPP를 받았어. 나중에 알았어요. PPP 받으면은 이게 내가 급여로 가져가니까 컴펜세이션 받은 거로 해서 내가 서리파이드 할 때 네. 그것을 썼어야 되는데 안 했네. 이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까 제가 그 질문하셨을 때 답변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지금은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6,300달러로 여러분이 제일 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기에 해당되는 실업수당만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PPP 받으신 분이 반환하라는 주정부의 통보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EDD나 주정부에서는 PPP를 얼마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지만 뭐 일부러 그거를 이중으로 받아라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과정도 쉽지가 않아요. 도움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럴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도덕적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한 잣대를 주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많은 한인분들이 좀 걱정을 먼저 미리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아까 대표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고 또 모든 것을 원인을 규명하고 사실을 밝히려 해도 현재로서는 지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가 여태까지 받은 실업수당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PPP를 내가 주정부에 신고해서 실업수당을 조정받고 싶어도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막 찾아서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좀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안병찬인 USA 들어가시면 저희 팬데믹이 발생한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모든 경제 상황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들어가시면 비료가 한 260개가 되니까요. 네. 예, 그걸 보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계속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하시면 그 질문에 답변도 딱딱 해주시나요,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못하고 모아가지고 네. 영상에서 네, 네. 이렇게 답변드리고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 답변을 얹어서 답변해드리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해드려야 도리인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요 좀 미리 모아두셨다가 다음 달에 저희가 또 모시니까 그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또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